70세의 사랑. 나는 올해로 70이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칠순을 넘기면 마음이 비워진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허해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7년. 그 뒤로 내 집은 늘 적막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다. 명절이나 생일에 얼굴을 비추는 걸로도 충분히 효도했다고 믿는 듯했다. 그들의 발걸음이 떠나고 난 뒤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공원으로 향한다. 오래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인다. 저쪽에는 손주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가 웃고 있고 저기에는 다정하게 팔짱을 낀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린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늙어가고 싶었는데. 그러다 문득 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걸 깨닫는다.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이제 그 자리에 아내는 없다. 텅 빈 공간은 내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바람처럼 차갑다. 집으로 돌아가면 더한 고요가 기다리고 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음일 뿐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의 울림이 없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남긴 국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는 허공을 향해 말한다. 여보, 당신 없으니 하루가 참 길어. 이따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바쁘다라는 답이 돌아올까봐 망설인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다시 벽시계를 바라보며 하루를 흘려보낸다. 그렇게 나는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집에만 있기엔 숨이 막혀 나는 동네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책을 읽는다기보다 그저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서였다. 활자라도 눈에 담으면 마음이 덜텅 비어질 것 같았다.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거닐다가 한 권의 시집을 뽑아들었다. 손때가 묻은 오래된 시집.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아, 이 구절 예전에 참 좋아했었지. 그 순간 옆에서 조심스레 책을 고르던 여인이 내 목소리에 반응하듯 고개를 돌렸다.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어쩐지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따뜻한 눈매였다. 혹시 김 선생님 아니세요? 나는 깜짝 놀라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네. 저를 아십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저 이정희예요. 우리 아들 민수가 선생님한테 국어 배웠잖아요. 벌써 40년 전인가요? 순간 기억의 조각이 퍼뜩 떠올랐다. 교단에 서서 분필을 잡고 있던 내 앞줄에 앉아있던 민수,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찾아와 미소 지으며 인사하던 그의 어머니. 맞다, 바로 이 사람이었다. 아, 세상에. 정희 씨, 이렇게 다시 뵙다니. 민수는 잘 지내나요? 그럼요. 벌써 중년이 됐죠. 저도 이렇게 나이 들었고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레 도서관 한쪽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옛 제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곧 서로의 근황으로 이어졌다. 저는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치 내 이야기를 듣는 듯 했으니까. 저도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다 제 갈 길 가고 이제는 혼자네요. 그녀와 나 서로의 상실을 공유하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피어올랐다. 도서관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마치 잊고 지냈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숨을 불어넣는 듯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책장은 그대로 덮인 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을 나눈 느낌이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내 삶에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구나. 정류장 앞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검은색 모자에 오래 입은 카디건, 어쩐지 손끝마저 바람에 떨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듯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 단정한 셔츠, 그리고 여전히 반듯한 어깨.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영자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해 눈가가 젖어버렸습니다. 네, 태수 씨 오랜만이에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또 울지 말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버렸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리 둘 사이에는 세월의 공백이 아니라 오래 묵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꿈 같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편지 보낼까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잘했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듯 지난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날의 어리석음, 서로를 그리워하며 보내야 했던 세월들, 그리고 홀로 남은 긴 외로움까지. 말이 길어질수록 제 안의 공허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영자 씨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조금만 더 함께 걸어가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20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간 듯 뛰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햇살을 함께 받으며 앉아있기도 하고 작은 국밥집에서 따끈한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늦게 핀 꽃 같았지만 그 향은 더 진했습니다. 영자 씨, 이렇게 함께 걸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의 말에 저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제야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하지만 문제는 곧 닥쳐왔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세요? 자꾸 빈집이라 걱정돼서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났어.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 나이에 연애라니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엄마도 사람인데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을 수 있잖니.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전 이해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태수 씨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싶었는데 마음 한구석엔 이미 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우리도 곤란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있자니 창밖에 가을 햇살마저 서늘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나이 들어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죄가 되는 걸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안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마지막이라도 나를 위한 길을 가야지.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가요. 나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자 씨. 나도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불만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마치 연합이라도 한 듯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눈에 띄면 얼마나 곤란한지 아세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사랑이라도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우리 마음도 생각해주세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늦은 때가 어디 있나요? 나는 이제야 이 마음을 알았어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시나요?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무리라뇨. 나는 그저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은 것뿐이에요. 사랑이 죄라면 그건 나쁜 법입니다. 그 순간 딸도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우리 마음도 이해해주세요. 우리도 걱정되잖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감사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태수 씨와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은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전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뜨거웠습니다. 맞아, 이제야 내 삶이 나를 위해 펼쳐지고 있구나. 그날 저녁 저는 태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왔었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영자 씨, 나도 그래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이와 세월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 앞에서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면 나는 자연스레 눈을 뜹니다. 태수 씨, 일어날 시간이에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 나는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킵니다. 어쩐지 매일 아침이 이렇게 즐거운 것은 처음 느끼는 감정 같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동네 공원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덕분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영자 씨, 오늘 바람이 장난치네요. 장갑 잘 끼세요. 태수 씨, 장갑도 잘 맞지만 태수 씨 손 잡는 게 더 따뜻하네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울렁였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렇게 설렘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공원을 지나 시장에 도착하면 우리는 서로의 관심사를 관찰하며 장을 봅니다. 신선한 채소, 싱싱한 생선, 달콤한 과일. 태수 씨가 호들갑스럽게 한 손으로 배추를 들어올리는 모습에 나는 웃음이 터집니다. 이 배추 정말 싱싱하네요. 가격도 저렴하고. 영자 씨, 당신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네요. 작은 행복이 쌓여야 큰 행복도 된답니다. 당신도 동의하시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책장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우연히 손때 묻은 시집을 발견합니다. 서로에게 읽어주며 지나온 세월과 잃어버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태수 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당신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영자 씨, 저도 그래요.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나와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때 나는 그의 눈을 오래 바라봅니다. 세월의 주름 속에 담긴 따뜻함, 잔잔한 미소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듭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하루가 짧게 느껴지네요. 그는 잠시 손을 잡고 내 손가락을 살며시 꼬집듯이 잡습니다. 짧지만 이렇게 하루를 함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남은 인생에서 이런 하루가 반복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벽에 걸린 낯선 그림들과 오래된 가게 간판을 바라봅니다. 영자 씨,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네요. 태수 씨와 함께라서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저녁에는 간단히 밥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결과 체온만으로 충분히 마음이 통합니다. 세상이 조용히 물러가고 남은 것은 우리 둘만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남은 날에도 우리는 함께할 거야. 늦게 피어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구나.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은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나이 들어서야 느끼는 설렘,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평온한 사랑. 그것이 내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 씨가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영자 씨, 갑자기 심장이 좀. 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태수 씨, 괜찮아요? 앉으세요. 나는 그의 팔을 잡고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를 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그는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누워 있었고 나는 그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제발 무사히 일어나 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이미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약간의 힘으로 내 손을 움켜쥐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자, 괜찮아요. 난 당신이 곁에 있어 힘이 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젊은 날의 설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걱정하고 지키는 순간에도 피어난다는 것을. 밤새 병실에서 나는 그의 호흡 하나하나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수 씨, 당신을 지켜낼 거예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되든 함께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약간 안정된 상태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다니 내가 살아있음이 참 다행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제가 행복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 단단히 서로를 붙들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며 식사를 함께하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우리는 단순한 하루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늦게 피어난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강하고 깊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며칠 후 태수 씨는 회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긴장과 불안이 우리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창밖 어둠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아직도 남아있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 사실 지난 며칠간 내가 느낀 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 씨,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이제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을 때 나는 세월의 무게와 상실의 아픔이 모두 사라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글기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 진심을 담았습니다. 태수 씨, 세상은 우리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남은 시간 나는 당신 곁에서 웃고 울고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후회 없이 끝까지. 그는 편지를 읽고 내 손을 잡으며 눈가에 촉촉한 눈물을 담았습니다. 영자 씨,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전해주다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남은 날 당신과 함께 매 순간을 소중히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고백을 하며 늦게 찾아온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이제 단순한 위로가 아닌 삶의 중심이 되었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미래를 함께 그려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속엔 이전과는 다른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랑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만큼 깊고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남은 삶을 빛나게 만들고 서로에게 마지막 연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수 씨와 내가 함께한 시간이 늘어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딸의 걱정과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우리를 직접 보고 나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태수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워 보여요.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도 매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답니다. 아들도 며칠간 거리를 두며 관찰하던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처음엔 걱정됐는데 두 분이 함께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나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해주는구나. 마을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슈퍼의 주인,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들, 카페 사장님까지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보기 좋으세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사랑은 아름다운 법이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서 숨기고만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당당히 드러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와 나는 벤치에 앉아 공원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과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우리 둘만의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수 씨, 이제는 세상 시선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 서로가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영자 씨. 이제 남은 날은 우리만의 시간으로 채울 거예요. 주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늦게 시작된 사랑이지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꿀 수 있구나. 사랑의 힘은 나이를 뛰어넘는구나. 이제 우리는 세상 편견이나 걱정 대신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힘을 얻고 일상을 더욱 소중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남은 시간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랑은 늦게 피었지만 그래서 더 깊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서로의 삶을 빛내주기로 해요. 그렇게 우리는 늦게 찾아온 사랑 속에서 외로움을 잊고 삶을 온전히 느끼며 서로에게 마지막 연인이 되어주었습니다.